네, 일본 롯데홀딩스가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갖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신 전 총괄회장의 해임에는 롯데그룹 2세간의 경영권을 둘러싼 이른바 형제난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자세한 내막과 앞으로의 경영 구도에 대해서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롯데그룹이 창립한 이후 60여 년 만에 신격호 총괄회장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예. 결국은 차남인 신동빈 회장의 아버지를 끌어내린 격이 됐는데, 그렇죠. 자, 일단 지금의 사태를 정리하기 이전에 신격호 회장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나라 재벌이라고 하면은 처음 시작이라면 이병철, 정주영 그리고 유일하게 1세대로 이 신격호 회장을 둘 수가 있죠. 네. 젊은 시절 때 굉장히 문학도였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롯데를 네. 너무 사랑해서 회사 이름이 롯데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문학도였다고 하고요. 정말 그 껌 사업으로 미군 주1 미군이죠. 대상으로 껌 사업으로 돈을 크게 만지게 되고 이후에 뭐 아이스크림, 뭐 청량음료, 종합 식품 메이커로 회사를 키웠다가 한일 그 수교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됐죠. 특히 1980년대 굉장히 이제 성장했다고 하고요. 철저하게 경영인으로 평생 살았다. 고향과 고향 사람도 그렇게 살뜰하게 돌봐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그 흔히 롯데를 하면 이제 한국 롯데, 일본 롯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오늘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이런 지배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로 구분해서 하는 거는 신격호 총괄 회장이 정한 겁니다. 네. 일본 롯데는 형인 신동주, 한국 롯데는 동생인 신동빈 서로 경영해라라고 나눠줬고 이렇게 일이 진행된 건데 결국 여기에서 이번에 사건이 벌어진 롯데홀딩스 여기가 한국 롯데, 일본 롯데를 모두 다 지배하는 지주회사 격인데 네.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 롯데는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다 알아서 해라라고 맡겼는데 거기서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판단했던 거고 그래서 지난 15일 날 이걸 모두 다 차남이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한테 넘긴 것이고 이것이 정리되는 듯 했는데 보름 만에 탈이 난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광윤사라고 하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그 최대 주주인 광윤사라는 데서 일본 롯데홀딩스로 그리고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호텔로 그 롯데호텔은 각각 롯데 계열사로 네네. 이렇게 연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광윤사가 지분을 각각 신동주, 신동빈 각각 29%씩 가지고 있고요. 네. 같군요. 같죠. 네. 근데 우리 사주가 있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여기가 12% 정도 있는데 여기가 현재 신동빈 회장 지지 세력이 더 많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신격호 전 총괄 회장이 됐죠. 해임은 이른바 롯데 형제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대체 장남과 차남 사이에 어떤 일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뉴스를 싹 살펴보면서 시기를 나눠봤어요. 1막, 2막,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3막 네.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네. 1막은 뭐냐면 지난 15일까지 롯데홀딩스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모두 다 장악하게 돼서 본격적인 후계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이 부분까지가 1막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그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어쩔 수가 없다.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보름 만에 탈이 난 것이죠. 2막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 27일 날 아버지 총괄 회장님을 모시고 신동주 씨와 누나 이복누이죠. 신영재 씨 같이 5명이서 일본 롯데홀딩스로 가서 아버지 총괄 회장이 그 롯데홀딩스의 이사들 당신 해임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게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이 신 총괄 회장이 거기에 대표격인 스쿠다 대표이사한테 자기가 해임을 해놓고서 잘 부탁하네 이러고 악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휠체어에 의지를 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신동빈 회장이 분노하게 돼서 다시 뒤집은 것입니다. 불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판단력 잘못됐고 이 전체적으로 롯데홀딩스에서 결국 총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뒤로 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자리를 정리하겠다. 여기까지가 2막이죠. 이제 도래하지 않은 3막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롯데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관련 주식에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어땠나요? 이게 원래 이제 회사에서 이제 난리가 나면요. 예. 주식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희한하게 이번 같은 경우는 주식이 소폭이라도 올랐어요.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보니까 롯데 쇼핑이 이 전일 대비 1.78% 올랐고요. 롯데 제과도 전일 대비 2.16%도 올랐고 이게 이 상황이 다 벌어졌다는 걸 알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롯데 관광개발이나 롯데 손해보험도 주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주가의 흐름은 현재 상황을 반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상황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중심으로 다 정리가 된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되겠구나라면서 주가가 뛰게 된 것이죠. 향후 사실 이제 이 신격호 총괄 회장이 있었지만 이분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면서 본격적인 실세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전체를 장악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롯데는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투자자들 역시 안정화됐구나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폭이라도 상승 기류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됐다. 단 한 가지 지금 롯데가요. 이 순환 출자구리가 417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거 빨리 정리해야 롯데그룹이 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신동빈, 차남이죠. 신동빈 회장에게 어떤 사태가 수습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애매하긴 합니다. 3막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신영자 롯데 복지재단 이사장이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으로 갈 텐데 이게 신동주 씨와 함께 힘을 합치면서 일본을 갔다라는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빈 회장이 전체를 다 장악했다라는 것은 예. 더 이상 롯데 전체에서 누가 더 이게 군으로 치면 좀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이러기가 어렵다. 완벽하게 신동빈 회장이 장악을 했다라는 신호탄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 형제난이라는 게 비단 롯데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도 그렇고 예. 효성, 금호 수차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 구조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형제난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좀 제가 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야기할 때 전근대적인 소유와 경영의 구도라는 얘기도 있고요. 잘 생각해 보면요. 신동빈은 신동빈 혼자만의 신동빈이 아닙니다. 신동주는 신동주 혼자만의 신동주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각각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이익 집단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정치하고 똑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싸울 때, 김대중 김영삼 싸울 때하고 똑같이 밑에 권력가 가지고 싸우지만 이게 돈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단들이 힘을 가지고 위에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건 개인이지만 그 밑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혜로운 건 뭐냐면은 형제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잘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섭섭합니다. 네. 욕심이 좀 작용하는 걸까요? 글쎄요. 다 뺏긴다는 생각을 하나 보죠. 근데 여기서 GS와 LG와 옛날에 한 형제는 아니지만 예. 지혜롭게 갈라서서 이렇게 다시 이번에 또 같이 합작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서로 간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앞서 1막, 2막 설명해 주셨고 이제 예. 앞으로 롯데의 3막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불안함이라는 것이 잔존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 롯데그룹의 전체 지분 구조를 보면요. 형인 신동주, 동생인 신동빈 지분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이복루인 신영자 씨가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신영자 씨가 신동주 씨와 힘을 합치면 오히려 신동빈 회장보다 그러니까 지분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신동빈 13.46,
신동주 13.45. 0.05 차이예요. 네. 여기에 신영자 씨가 0.74% 지분이 있거든요. 손 들어주면 회사가 넘어가는 거죠. 이렇듯이 제3막은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까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겠느냐라고 의심스러웠지만 이번에 일본의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신영자 씨가. 그리고 신동주랑 같이 손을 잡고 거사를 도모했다라는 거 보면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불안한 것이 아직 남아있죠. 그런데 워낙 신동빈 회장의 힘이 굳건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가봐야 한다. 서로 다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롯데그룹의 형제난 제3막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